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화학과 실생활 문제 해결 단원을 배웠고요. 거기에서 화학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들은 화학을 꼭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화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할 파트는 화학식량이라는 파트고요. 이 화학식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아마도 지금까지 과학을 배우면서 다 한두 번씩은 그 이상은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원자량이라는 게 뭔지, 분자량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원자량과 분자량이 실제 그 원자 하나하고 그 분자 하나의 질량일까요? 만약 그럴까요? 쌤이 알고 있기로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입니다. 12.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요. 그렇다면 탄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12g일까요? 아니면 수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1g일까요? 만약에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2g이라면 탄소 원자는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탄소 원자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수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1g이라면 수소 분자 H2의 질량은 2g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이 수소 분자들이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질량이 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원자량,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나 분자의 실제 질량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네들을 정했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쌤이. 자, 지금 참고사항으로. 자, 여기는 원자를 적고요. 여기는 실제 질량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만약에 수소, 탄소, 산소 이 세 가지 정도만 좀 알아볼까요? 수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입니다. 와, 엄청나게 작죠? 10의 무려 마이너스 24승g이에요. 0.000000영이 막 20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작죠? 탄소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입니다. 엄청나게 작죠? 산소는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에요.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의 실제 질량을 원자량으로 사용한다면 계산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다루기도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원자나 분자를 한 개, 두 개 수준으로 우리가 다룰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량을 실제 질량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한 녀석을 딱 잡고 정해버립니다. 넌 원자량 얼마야? 라고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 원자들 간의 그 질량비 있죠. 실제 질량비를 가지고 한 녀석을 기준 잡았으면 그 비만 맞도록 우리가 중요한 건 실제 원자의 질량이 아니고 원자들 사이의 실제 질량비, 누가 더 무겁고 누가 얼마나 더 무겁고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량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한번 볼게요.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0으로 정했대요. 자, 여기서 하나 수정 들어갑니다. 이게 질량이 아니고 원자량으로 붙일게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00으로 정하고, 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상대적인 질량. 그래서 뭐래요? 단위가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탄소 원자 질량수가 12. 질량수라는 건 뭐야? 질량수가 뭘까요?
질량수라고 하는 건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탄소 12라고 하면 왼쪽 위에, 그쵸? 왼쪽 위에 이렇게, 그쵸? 이거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고요.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탄소라고 하더라도 질량수가 12인애가 있고 13인애가 있고 14인애도 있어요. 걔네들은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실제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기준 잡는 거예요. 탄소 중에서 그 양이 제일 많은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너 지금부터 원자량이 12.00으로 정할 거야. 걔를 그냥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탄소 원자하고 다른 원자들의 실제 질량비를 계산해서 그 질량비에 맞게 나머지 원자들도 정한 거죠. 밑에 이 그림을 보니까 탄소 원자 1개의 질량하고 수소 원자 12개의 실제 질량이 같대요. 즉 뭐냐면 탄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수소 원자의 몇 배란 얘기야? 실제로 12배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탄소 원자를 원자량을 얼마로 정했어요? 12.00으로 정했죠. 그러면 수소 원자의 원자량을 얼마로 정하면 될까요? 실제 질량비가 12대 0이니, 12대 1이니까 얘를 12로 정하면 얘를 1로 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렇게 정하고 나서 따라서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 1로 되는 거죠. 옆에 봤더니 탄소 원자 4개의 질량하고 산소 원자 3개의 실제 질량이 같대요. 즉 산소 원자는 탄소 원자의 질량의 3분의 4배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원자 4개를 원자량을 12로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소 원자 3개의 질량, 얘가 얼마 될지 모르지. x라고 놓으면 이 둘이 어때야 돼? 같다잖아요 지금.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되니? 16이 돼야 되지. 즉 따라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원자량은 실제 질량이 아니고 한 녀석을 12로 기준 잡은 거다. 그 한 녀석이 누구다? 질량수가 12인 탄소다. 그리고 이 탄소와의 실제 질량비를 가지고 나머지도 임의로 정한 거다. 그래서 실제 질량이 아니니까 뭐가 없다? 단위가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구나 해서 한번 밑에 내려와서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여러가지 원소의 원자량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몇몇 아이들은 외워놓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특히 한번 볼까요? 수소가 1이다, 탄소가 12, 질소 14, 산소 16. 자, 여기까지 이 네 녀석만 외우고 있으면 우리 화학원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 풀 때 원자량을 주긴 주는데 그거 안 보고도 풀 수 있어. 대부분은 다. 그래서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얘네들이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죠. 탄소는 6입니다. 질소는 7이에요. 산소는 8이죠. 수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원자 번호 곱하기 얼마? 2 하니까 대충 대략 나오죠. 6 곱하기 2는 12. 질소는 7 곱하기 2는 14. 그죠? 그래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의 원자량은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도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진짜로 편한 것들, 외우면 편한 것들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좀 알고 있자. 자,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자, 그럼 분자량은 뭘까요? 분자량은 뭐, 그죠? 분자량은 뭐 그냥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입니다. 그죠? H2O의 분자량.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원자량은 실제 질량이 아니고 임의로 정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대신 그 B는 정확히 다 맞아요. 실제 질량 B는. 그러면 분자량은 실제 질량이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왜? 분자량이라는 건 원자량을 그냥 합친 거니까 그 분자에 포함된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에요. 따라서 얘도 실제 질량이 아니고요. 단위가 없죠. 똑같이 얘도 실제 질량이 아니고요. 따라서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의 분자량을 구하라네요.
물 분자라고 하는 게 수소 원자 2개고 산소 원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고 수소의 원자량은 1인데 몇 개가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총 얼마? 1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구하면 되겠고. 자, 밑에 보니까 NH3 나왔네. 이거 NH3 이름 뭘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예,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거 이름 암모니아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 하버 보슈법에서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중요했지, 그치? 하버 보슈법.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기체가 나오는, 즉 질소 기체 한 분자랑 수소 기체 세 분자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 두 분자가 나오는 반응식. 우리 이것도 꼭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어쨌든 거기서 나온 녀석입니다. 자, 밑에 다음 문제에 분자량을 쓰시오라고 하는데 선생님 건 다 적혀 있네요. 한번 더 적어볼래요? 아까 외우라고 했던 수소, 탄소, 질소, 산소의 원자량만 외우고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한번 지금 써보세요. 다 쓰면 이렇게 CO2 44, O2 32, N2 28, CH4 이거 뭐였죠? 이거 메테인이었지, 그치? 이거 메테인이었죠. 자, 그리고 H2 수소기체, C3H8 이거 뭐였지? 이거 프로페인입니다. 어떻게 알아? 탄소가 3개잖아. 프로파로 시작하고 이거 다 그려보면 단일 결합만 있는 포화탄화수소예요. 그러면 모모 에인으로 끝납니다. 프로파로 시작해서 모모 에인으로 끝나니까 프로페인 이렇게 되는 거죠. N2O 이거 산화이질소네요, 그죠? 산화이질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면 자,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원자량, 분자량을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가 원자식이든 분자식이든 다 화학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 화학식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한 게 화학식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화학식량으로 꼭 나타내야 되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녀석들이냐면 분자가 아닌 아이들은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면 분자량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하면서 원소의 종류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 그쵸? 금속끼리 만나는 경우는 금속결합이라고 얘기했고,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결합, 비금속끼리 만나면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금속결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이 금속, 물질의 종류를 한번 적어볼게요. 금속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금속이 있었고요.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 있었죠, 그죠? 이온결합 물질. 그리고 공유결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자, 그죠? 나머지 하나는 공유결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공유결합을 하는데 어디까지 경계가 없는 다이아몬드처럼 쭉 이어지는 그런 아이들, 그쵸? 걔네들은 공유결합만으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끓는 점이 매우 높고 녹는 점도 높고, 그래서 상온에서 다 고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정 또는 원자성 고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종류인데 실제로 이 네 가지 물질들의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면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나트륨 금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죠? 나트륨. 근데 Na 하나만 적어놨는데 실제로 나트륨 원자 하나만 있어서 Na1이라고 적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얘도 금속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가 하나의 분자야,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위체야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자식을 적을 수가 없어요. 이온결합 물질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다루는 염화나트륨 화학식 NaCl입니다. 그죠? 옆에 가로치고 S 적는 거는 고체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트륨 하나 그리고 염소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계속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결정 구조를 가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얘도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위체야라고 정할 수가 없어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만 적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얘기해요. 분자를 제외하고는 다 실험식으로 적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확히 이 분자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건 분자만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2, 그죠? 산소 분자. 얘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딱 하나의 독립된 단위체로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산소 기체의 성질을 나타내죠. 그죠? 또는 뭐 H2O 이런 식으로죠. 이 분자들만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또 뭐 공유결정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죠. C 이렇게 적습니다. 그죠? 얘도 고체라면 이렇게 죠. 그래서 이 물질의 종류 4가지 중에서 우리가 3가지는요. 이렇게 3가지 지금 표현하는 이렇게 이 3가지는 우리가 분자식으로 적을 수 없고 따라서 분자량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화학식량을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화학식에 보이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게 분자만 분자식도 분자량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학식량이란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화학식량을 나타낸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CaCO3는 화학식량 어떻게 구할까? 칼슘의 원자량 더하기 탄소의 원자량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더하면 총 100이 나옵니다. NaOH도 똑같아요. NaOH 한번 해볼까요? NaOH 얘는 나트륨의 원자량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 더하기 수소의 원자량이 되겠죠. 그냥 화학식에 보이는 게 다 나트륨, 산소, 수소가 하나씩이니까 나트륨이 23, 산소가 16, 수소가 1이니까 얼마예요? 40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자량 다 구해보는데요. 요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빼고는 우리가 우리 교과서 맨 뒷페이지를 보면 교과서 이렇게 맨 뒷페이지를 보면 짠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이 주기율표에 보면 원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 원자량을 꼭 확인해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내려가 볼게요. 내려오니까 이거 되게 엄청 많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몰은 별표를 뭐 많이 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화학에서 이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얘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작은 입자의 양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묶음 단위를 왜 사용하냐? 한번 우리 주변 실생활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옆에 그림을 보면 연필 한 다스가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12개가 한 다스가 되겠습니다. 또 계란 한 판, 이건 알겠죠? 계란 한 판, 그 안에 몇 개 들어있어요? 30개, 그죠? 마늘 한 점. 우리가 뭐 주방에 잘 들어가진 않으니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요리를 잘 하진 않잖아요. 아직은 학생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마늘 한 접이라는 건 마늘 100개를 한 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김 우리 먹는 김 있죠? 김 한 톳 몇 장일까요? 김 한 톳? 시장 가면 김 한 톳 주세요 하면 몇 장 줄까요? 100장, 그죠? 100장, 그죠? 100장. 밭 한 마지기, 밭 한 마지기 몇 평일까요? 약 100평을 우리가 한 마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묶음 단위를 왜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죠? 다루기 좀 편하려고 사용하는 게 이 묶음 단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이들도 우리가 쉽게 다루기 위해서, 쉽게 거래하고 쉽게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 원자와 같이 매우 작은 애들은 묶음 단위를 사용 안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자나 분자를 하나하나 다룰 일은 없잖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하나는. 그래서 화학에서는 꼭 이렇게 묶음 단위를 이용해서 세고 계산하고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 양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몰이라고 하는 단위. 자, 몰이 영어로는 적어볼까요? 몰이 영어로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몰이 영어로 우리가 MOLE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게 몰이죠, 몰. MOL 이렇게 적고, 얘를 단위로 사용할 때는 모모 몰 한글로 이렇게 적던지 아니면 영어로는 MOL E를 뺍니다. 단위로 사용할 때는, 그죠?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하면 MOL이지만 얘가 실제 숫자 뒤에 붙는 단위로, 우리가 뭐 100g, 저 숫자 실제 붙는 단위로 사용될 때는 뭐 100몰 이렇게 적을 때는 옆에 MOL, E는 빼고 L만 적고요. 한글로 적을 때는 그냥 몰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필 한 다스는 12개였어요. 그죠? 그리고 계란 한 판은 30개였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화학에서 사용하는 작은 입자, 원자든지 분자든지 입자, 뭐 이온이든지 얘네들이 1몰 있다고 하면 몇 개가 1몰로 정했을까요? 실제로.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몇 개가 1몰일까요? 1몰, 12개, 뭐 100개 이렇게 해봤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 너무 작으니까. 그죠? 아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수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었어. 이거 100개 더 있고 1000개 더 있어봤자 1g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다룰 수 있냐면, 자, 이 1몰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1몰로 정합니다. 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는 이 아보가드라는 사람이 가설로 얘기를 했다가 그 제자가 그거를 입증한,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자,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자, 별표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탄소 원자량을 얼마로 정했어요? 12로 정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질량하고 관계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관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량이 실제 질량하고 우리가 계산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자량으로 정한 12, 탄소 12g 안에 있는 탄소 원자수를 센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요. 그걸 우리가 1몰의 개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 워낙 이렇게 개념이 세워진 거니까 가르칠 때도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고, 구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그리고 걔가 1몰의 개수야 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탄소 원자 12g, 그쵸?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정하고 걔를 1몰의 개수로 정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 아보가드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독일을 주축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이 아보가드로 수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해 보자라고 해서 이 탄소보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등에 사용하는 실리콘들이 가공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정밀한 실리콘으로 완벽한 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원자수를 세서 아보가드로 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정한 아보가드로 수는 한번 불러줄게요. 6.02214076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교육과정 순에서 상에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숫자가 돼야 우리 눈에 보이고요. 우리가 다루기가 편합니다. 왜 이 숫자를 이렇게 정해야지만 실제로 다루기 편한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몰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묶음 단위이다. 우리는 화학에서는 항상 몰이라는 이 묶음 단위를 이용해서 항상 계산을 할 거다. 그리고 이 묶음 단위는 1몰의 개수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인데, 그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가 1몰의 개수로 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입자 1몰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 안에 입자 몇 개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이온이 2몰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분자가 10몰 있어 라고 하면 얘는 10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단위야, 묶음 단위야. 얘를 이만큼 묶어서 하나의 몰로 정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예제 2번을 보면 다음에 분자들에 들어있는 각 원자의 몰수와 입자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이걸 한번 써보세요. 자, 시작.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학생들은 이게 멈춰놓고 다 써야 돼. 쓴 다음에 이제 내가 확인하자라고 하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 학생들이 지금 푸는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참고로 이 1몰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걸까 라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얘가 만약에 50원짜리 동전 있죠. 50원짜리 동전 엄청 작죠. 50원짜리 요만할 것 같아. 얘를 갖다가 그 동전들 사이에 이렇게 딱 옆으로 이렇게 딱딱딱 붙여가지고 줄을 쭉 세울 거예요. 예, 눕혀서 땅에 쫙 눕혀서.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갈까? 일렬로 쭉 50원짜리를 1몰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쭉 일렬로 세우면 줄이 얼마나 길어질까요?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을까? 지구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돌아요. 두 바퀴 돌 수 있을까? 두 바퀴 돌아요. 세 바퀴 돌 수 있을까? 돌아요. 10바퀴? 돌아요. 100바퀴? 돌아요. 1000바퀴? 돌아요. 억바퀴? 돌아요. 무려 지구 우리 둘레 있죠? 지구 둘레를 300조 바퀴 돌 수 있습니다. 300조 바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만약에 우리 구슬 있지? 요만한 1cm짜리 구슬. 1cm짜리 구슬을 지구에 막 떨어뜨린다고 볼게. 지구에서 하늘에서 막 구슬이 떨어져. 얼마만큼 떨어뜨릴 거냐면 1몰만큼의 구슬을 지구에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채워질까? 산 하나 덮을 수 있을까? 호수 하나 덮을 수 있을까? 호수 하나, 산 하나가 아니고 지구 전체를 다 덮고 그 높이가 얼마만큼 쌓일까? 지구 전체를 다 덮는데 그 높이가 무려 80km만큼이 쌓인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또 만약에 지폐를 우리 뭐 10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지폐를 일렬로 이렇게 일렬로 하고 또 일렬로 딱 옆에 끝을 붙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우주로 쫙 쏘아 보내요. 쏘아 보내면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구에서부터 쫙 우주로 보내면 일렬로 지폐를 잠깐만. 자, 이렇게 보내면 달까지 갈 수 있을까? 달이 뭐예요? 화성? 갈 수 있을까? 명왕성?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주의 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우리가 200만 광년이나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갈 수 있을까? 은하까지 가요. 가고도 무려 3번을 완복하고 한 번을 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수억 개의 우리 은하에만 수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주에는 수억 개, 그죠? 수억 개의 그렇게 은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의 별을 다 합쳐도 거의 그냥 겨우 1몰 수준의 별이 된다고 합니다.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봤자 그 안에 들어있는 별이 1몰 밖에도 안 된다고, 1몰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주는 별거 아니네요. 화학에 비하면. 그죠? 그만큼 1몰이 큰 숫자입니다. 약간의 약간 좀 재밌는 비유를 들었지만 1몰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다, 또 원자 분자는 그만큼 작다, 그래서 1몰만큼 있어야지만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다 채워보시면 되겠죠. 한번 보면 CO2 분자가 0.5몰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0.5몰은 0.5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분자가 CO2가 0.5몰 있으면 이 안에 탄소가 0.5몰, 그죠? 산소는 1몰 있을 거잖아. 왜? CO2 분자당 산소는 2개씩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산소 원자는 1몰 있으니까 이만큼 있을 거다. 자, 암모니아는, 이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분자당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3개니까 암모니아 분자가 2몰 있으면 질소 원자는 2몰, 수소 원자는 6몰 있겠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수에 각각 2, 6을 곱하면 그 개수가 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 풀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학생들 꼭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필기한 거 다음 주에 꼭 확인할 거니까 필기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